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량리 종합시장 달빛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국가 비상대비 훈련인 2024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가 첨단 드론 기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 시작이라 추석 선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와 햄, 조미료 세트부터 건강식품까지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진열대를 유심히 살핍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맛이 있을란가 이게 모르겠어요. 뭐 가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한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3만 원 미만 가격대 매출이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가격대 선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지갑 사정이 나빠지면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제 형제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여러 개 하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줄여야겠어요, 숫자를. 특히 올해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가 최근 공급 증가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과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진 탓에 그 사과나 배 이런 종류가 좀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과일 세트가 한 50% 정도 전년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추석 대목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시장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량리 종합시장 달빛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청량리 종합시장 달빛 나들이 축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 푸드트럭, 맥주 판매 등 먹거리 판매와 함께 한국외대 동아리, 상인회 공연팀, 가수 신승태, 있자나 언짢아, 노지훈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축제를 찾은 구민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이벤트를 즐기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는 축제에 찾아온 구민들이 즐거운 여름밤을 보냈길 바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약 6,50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으로 중랑천 제2체육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 927명을 모집해 배추, 무 모종 등 가을 모종을 배부하고 모종 식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이번 하반기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농촌의 여유를 느끼고 가족과 함께 가을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를 ACC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ACC는 말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이용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를 AAC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레드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될 구간은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으며 방문객이 많은 레드로드 R1에서 R3 구간입니다. 마포구는 올해 하반기 동안 해당 구간에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참여 업체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소통이 가능한 AAC 의사소통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상담과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 마련됐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지원센터에는 피해 임차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법률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해 피해 임차인 상담과 정책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시와 대구농협이 사랑의 아침밥차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 10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무료급식 봉사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대구농협 봉사단이 함께한 가운데 식재료 준비, 배식, 설거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아침밥차는 사랑의 밥차와 대구농협이 체결한 우리쌀 소비 촉진 업무 협약을 통해 실시됐고 대구농협은 지역 생산쌀 6,200kg을 기증하고 봉사 인력을 투입합니다. 대전시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4년 대한민국 한밭 도심 속 바다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장어 등 수산물을 약 10에서 40%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 경매를 비롯해 해산물 시식회 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바다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와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및 도시혁신을 위한 경제교류 플랫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창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주도하며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미국 시애틀 등 5개 해외 도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창립식에는 해외 도시 대표자 6명을 포함한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명이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회원 도시 간의 경제, 과학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국가 비상대비 훈련인 2024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을지 연습은 평소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전시 대응 능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4천여 개 기관 50여만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을지 연습에는 횡성군을 비롯해 7개 기관, 부대,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전환 절차, 도상 메시지 등 토의형 연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 전쟁 발발 대응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21일에는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대비 민관군경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시 양곡 배급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한 지역 의료계의 대응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진 이탈,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와 의료계는 의료인력 부족,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적인 보건의료 비상체제에서 도가 중심이 돼 공공의료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식품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검사를 강화합니다. 먼저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사 항목은 부적합 다발생 이력 농약 성분 6종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시스템에 통보되며 압류 및 폐기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도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김치류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00건을 검사한 결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16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도내 유통김치류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도내 유통식품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음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음료류와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64건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스타트업 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내빈과 입주업체 대표 7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스타트업 센터와 복합문화센터는 도와 청주공단이 2022년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센터는 휴폐업 공장 부지에 임대공간과 회의실, 사무공간 등이 구축되며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창업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스타트업 센터 1층에 북카페, 공연장, 연습실, 구내식당 등이 구축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힐링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해 종목별 강화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시장은 성주에서 훈련하는 게이트볼 선수단을 시작으로 탁구, 골볼 등 12개 종목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21개 종목에 1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스웨스트주 대표단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양 지역은 새마을 운동, 통상교류 확대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단은 이철우 지사와 면담 및 오찬을 끝내고 동서웰빙과 포스코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현장 견학도 진행했습니다. 라자러스 목고시 주지사는 앞으로 관광, 대학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양 지역이 상생하는 교류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는 양 지역 간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상생의 경제 교류와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창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첨단 드론 기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8월 28일 포항시와 드론 기업, 지역대학,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첨단 드론 기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드론, 인공지능 등이 결합한 첨단 기술 융합 산업으로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산학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추진됐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파블로 항공과 이스오는 각 기업의 혁신 기술과 함께 산업 전망, 정책 재현 등을 발표하며 포항시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연계 신산업 발굴, 국방산업 및 융합예술 분야의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를 발판 삼아 드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첨단 드론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포항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추진, 세계적 수준의 드론 레포츠 신산업 육성 등에 힘쓸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를 위해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량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포항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기반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 기업 역량 강화 전문 교육과 컨설팅 지원 강화, 사회적 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순회 전시회와 직거래 장터 운영, 정기 간담회를 통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 유통 플랫폼 입점,
사회적 경제 협업 모델 발굴 사업은 물론 기업이 역량 강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어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남 7개 시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해상풍력시설의 발전 계획 용량은 30기가와트. 이 중 개발 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해상풍력 용량은 16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블루 이코노미를 선언한 지 5년이 지났고 집조화 단지 조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지사업 근안으로 이렇게 이관해 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관련 허가입니다. 전남도가 우리 시군하고 연계해서 발빠르게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만들고 허가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사업자들은 특별법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어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지자체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미 진행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포스트 2036년 40년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2030 우리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용해가지고 2030, NDC 타겟 이런 걸 달성해야 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지자체 장애, 예비지구 신청 권한 부여와 기본 사업자의 자격 유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민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요.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을 보완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제정의 속도를 내는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한평군은 전남의 대표적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감소하는 인구를 되레 강점 삼아 맞춤형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적은 예산을 활용한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인구 소멸과 맞서고 있습니다. 71살 이춘희 씨는 1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 올해 3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에 통증을 참아왔지만 한평군으로부터 무릎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수술을 결정한 겁니다. 2022년 시작된 한평군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없애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 파면 10원도 안 나오는데 24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평군이 최고예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시군은 전남에서 한평군뿐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엄두를 내기 어렵지만 한평군은 한 해 2억 원 안팎의 예산으로 100여 명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절을 해주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죠. 2022년 25명이었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벌써 90명을 넘어섰고 안질환 수술비 지원도 3년 동안 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0명 중에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이면 현재는 큰 부담 없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노인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평군의 군정이 인구 소멸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백운광장 지하차도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양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걸 예상하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백운광장입니다. 광주시는 조선대에서 월산동 방면 일방통행으로 계획했던 지하차도를 지난 2021년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해 양방향 2차로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588억 원 수준이었지만 양방향 변경에 따라 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최근 공사비를 3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가와 공사비 인상에 따라 116억 원이 증액된 것 외에도 방제 등급 상향과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따라 환풍 시설을 늘리고 대피로와 중앙분리대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계획 변경 당시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6월 준공과 개통을 목표로 한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 319억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실 행정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우체국 인터넷 쇼핑몰 여수시 브랜드관에서 농수특산품 할인 기획전을 추진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9월 18일까지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시 농수특산품 전 품목에 대해 15%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돌산 갓김치, 거문도 해풍쑥 송편, 멸치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최신 관광 추세를 반영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과 관광 자원 개발, 신규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 등 7개 분야별 계획을 마련합니다. 한편 시는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거쳐 2025년 5월 중에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열립니다.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광주시 5.18 민주광장, ACC 하늘마당 등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버스킹 월드컵에는 전 세계 뮤지션들이 참가해 월드컵 방식으로 라이브 경연을 펼쳐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각자의 개성과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시아 뮤직 서밋인 광주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함께 개최돼 의미가 더 크다고 하니까요. 광주에서 알찬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 중 한 곳인 대한항공이 하반기 관광 수요에 맞춰 항공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화권과 일본 노선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오는 22일부터는 인천 무단장 노선을 재개하고 주 4회였던 인천 정저우 노선은 주 7회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단됐던 인천 나가사키 노선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 오사카 노선을 하루 4회로 증편하는 등 항공편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